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우리 총리님 또 국무위원님들 내각 전체의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더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자, 총리님께 그 헐값 매각 그 정부 자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자산이라는 개념에는 공공기관 자산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공공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해하시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언론에 줄여서 뭐 헐값 매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이 개념에 대한 정의에 좀 혼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압니다만 이게 헐값 매각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정당한가의 측면도 있고 의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절차, 뭐 강압 여부, 특혜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가격 측면, 의도 측면, 절차 측면이 다 포함되겠죠. 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조에 보면 그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원칙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유재산하면 좀 좁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그 공공자산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저 원칙이 적용된다고 제가 해석을 지금 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저희가 그 매각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의 원칙은 준용된다고 아마 그렇게 해석될 것 같고 네. 조금 전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가격 측면, 의도 측면, 절차 측면을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의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1차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가격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저 국유재산법은 뭐 법 이전의 상식의 차원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총리께서 그 YTN 지분 매각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 일부 야당에서도 그렇고 유진 측에서도 제값을 줬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게 헐값 여부만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 YTN을 제가 적시해서 등을 포함한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예단이나 개인적 판단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부총리님. 그 조금 전에 그 총리께서 그 신속한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이라서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네. 기재부에서 뭐라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이제 벌이잖아요. 네. 목표 시한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저희 기재부하고 관계부처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다 협업을 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전수를 좀 하려면은 이게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는 넘기나요? 아니 최대한 빨리 좀 하려고 하고. 연내도 할 수 있다. 네네. 네. 조금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타워 공식 명칭은 N서울타워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는 캐대언 성지로 또 각광받기도 하던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징이 될 만한 이런 자산들 금액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기 쉽습니까?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편익이라든지 네. 또 그다음 뭐 수익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든지 또 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징성이 갖는 이른바 브랜드 가치 네. 이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N서울타워가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YTN 네. YTN은 누구 소유가 됐습니까? 예, 뭐 하여튼 네. YTN 그러면은 그래도 신뢰받는 언론사일 수 있고 또
30년 동안 그 보도를 해왔고 공적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YTN이 소유하고 있으면 뭐 서울타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상식인이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YTN은 이미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네. PPT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다 되는 서울의 상징, 한국의 상징 서울타워는 유진이라는 그룹 소유예요. 만약에 유진그룹이 뭐 자기네 자산 매각하겠다고 서울타워 내다 판다고 하면 그 대상이 외국 자본이라도 우리 정부가 막을 길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 저희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막죠. 어떻게 막아요? 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겠다는데. 그렇죠? 네. 저 서울타워를 비롯해서 또 상암동에 있는 스마트 빌딩 YTN 4호 그리고 또 현금성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YTN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 그걸 산정하고 그걸 토대로 2023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공기업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아 넘겼죠. PPT 보겠습니다. 그때 3일 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가 돼서 YTN의 기업 가치를 최대 1조 약 800억 원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그때 그 3일은 한전 KDN 일대 주주 21%만 파는 것으로 매각 주관사 계약을 하고 파는 대상인 21.4%의 매각 가치는 2,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YTN 지분을 21%만 판 것이 아니라 3대 주주인 마사회까지 합쳐서 31%가량을 팔았어요. 그걸 그 3일에 기업 가치 환산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3,300입니다. 그런데 유진 ENT,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만든 그 YTN 인수회사 실제 인수가는 3,20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다음 PPT 보시면 인수 지분이 이제 20%대에서 30%대로 확장이 됐잖아요. 이에 따른 경영권 강화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울타워와 30년 보도 채널 운영해온 한국의 CNN으로 불리는 YTN의 브랜드 가치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저 3천억 원대의 인수가가 적정하다거나 심지어는 비싸다거나 이런 돈의 논리를 앞세워서 유진에 의한 YTN 지분 매각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절차는 더 문제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이 YTN 매각 작업의 저는 출발이 저기에 있다고 봅니다. 2021년 대선전이 한창 달아오를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한테 저 말을 했어요. 허위 경력이 문제야? 나도 한번 파볼까? 이거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육성으로 이번 국감에서 온 국민께 들려드렸습니다. 저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하단에 있습니다. 통일교의 넘버 3로 불리는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라는 권력을 농단한 그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는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 사실상의 제안이죠. 거기에 건진이 답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한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는 YTN 인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백,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윤영호라는 통일교 인사를 통해서 건진법사 거쳐서 김건희에게로 전달됩니다. 이게 YTN 인수 과정 시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YTN 공기업 지분을 내다 팔라고 공기업 사장들 불러놓고 압박합니다. 2022년 11월 건진법사가 통일교 윤영호에게 보낸 문자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다. 이게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결국 저런 절차를 거쳐서 YTN 매각 절차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재부는 추경호 장관 시절에 출자 지분 정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이제 공식화를 한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 의사를 묻습니다. 그런데 한전 KDN은 보유 의사를 밝혀요. 매각하지 않겠다. 이거는 문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바로 매각하라고 권고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사실상 압박을 가합니다. 이창양 장관 시절이에요. 그리고 마사회도 지분 매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문건으로 농림부에 밝힙니다. 그런데 정황근 장관 시절의 농림부의 압박 때문에 마사회도 입장을 바꿔요. 2022년 11월 기재부는 YTN 매각 방침을 그 두 공기업을 콕 집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자 한전 KDN 이사회, 마사회 이사회가 잇따라서 지분 매각을 의결합니다. 이걸 목을 비틀고 팔을 비틀어서 공기업 지분, 공적 자산을 매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전 단계에서 건진법사와 통일교 인사가 이철규 의원 등등이 동원돼서 이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입찰 과정, 이제 매각 주관사가 선정돼서 이제 지분이 시장에서 이제 내다 팔리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전 KDN이라는 일대 주주의 매각 주관사는 원래 삼성증권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삼성증권이 돌연 포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3일 회계법인이 차고 들어갑니다. 마사회의 지분 매각 주관사도 원래 따로 선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농림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 농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협이 단독 입찰이었는데 포기하고 말아요. 단독 입찰이었는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유찰 끝에 이것 역시 3일 회계법인으로 들어갑니다. 3일 회계법인이 한전 KDN의 지분 매각 주관사를 맡겠다고 했을 때 따로 팔아야 유리하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3일이 주도해서 한전과 마사회를 합친 통매각으로 선회합니다. 그 두 주주의 그 인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요. 근데 통매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 유진은 경쟁사들과 달리 유일하게 3일 회계법인이 산정해 놓은 YTN의 기업 가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인수가를 써냅니다. 한전 KDN 일대 주주가 최저 기준가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격 이하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진만 기가 막히게 그 수치를 맞춘 듯 인수가를 써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인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으로 지분을 시장에서 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방송 사업권을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 지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돈만 투자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유진이 3천억 원 들여서 YTN 지분을 샀어요. 그런데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방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방통위의 매각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2023년 12월부터 진행된 매각 심사는 한 달 반 만에 끝납니다. 유진이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이동관의 방통위는 기본 계획이라는 걸 의결해요.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확인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 심사 신청 서류에는 복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흘밖에 가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도 전문 채널 30년 공적 밭에 있었던 그 공적 자산을 팔아치웁니다.
심지어는 유진그룹 총수 유경선 회장의 과거 변호인을 했던 이상인 씨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의결에 참여하는데 이 의결에는 방통위원 5명 가운데 단 2명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법한 2인 의결임을 법원을 통해서 다른 사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저때 그냥 의결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자산의 처분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런 흠결투성이인 YTN 자산 매각이 그 기준,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본인가 유진은 다음 PPT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유경선 그룹 회장. 이 사람은 검사 뇌물로 검사에게 뇌물을 줘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진 그룹은 복권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탈락했어요. 도덕성 때문에. 그리고 저 검사 뇌물 사건은 윤석열 특수 1부장 시절에 중앙지검 경찰이 검사도 문제 있다고 계좌 추적하겠다는데 그 영장 신청을 반려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유경선 회장 유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석훈 유 회장의 아들입니다. 유진기업의 부문 사장이고요. YTN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실세로 평가됩니다. 유석훈 회장, 유경선 회장이 YTN 송년회 한다고 그 내란의 와중에 YTN 사장, 보도국장, 실국장들 죄다 불러 모아놓고 여사원 찾고 여자 간부 찾고 결국은 여자 앵커를 불러내서 이 앵커 보도국장 시키면 좋겠다 이런 헛소리나 해대고 그 자리에서 YTN 일은 모두 유석훈하고 상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유석훈의 사진은 옛날 사진인가? 저게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대기업 부문 사장인데도 사진 한 장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진밖에 안 찾아집니다. 챗 GPT에 아무리 물어보셔도 유석훈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음습한 기업이 공적 자산을 탈취해 갔어요. 거기에 윤석열 정권, 정부, 각 부처들이 부항 예동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